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턱들을 만납니다. 교통, 건축 등 물리적 환경에는 눈에 보이는 턱이, 정보, 문화, 교육, 행정 서비스 등 비물리적 환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턱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베리어프리는 이러한 턱들을 없애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그로써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통합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은 교통, 건축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해 질의하였고 오늘 이어서 정보, 문화 등 비물리적 환경의 베리어프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재정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네. 오늘 본 의원이 정보 분야에 있어서 베리어프리에 질문하면서 재정관님을 모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정보화 시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정보화 분야에 정보 격차 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UCT 정보 담당관이 기획재정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 중에서 네. 우리 오늘 질문 내용인 정보 접근성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보 격차 해소 업무가 있고 정보 문화 창달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우리 시의 정보화 책임관인 UCT 정보 담당관실에서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 교육 장애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과 또 PC 보급 사업,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라든지 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행해 오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로 봐서도 상당한 투자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6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재정관님,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관님 스마트폰 쓰시네요, 그렇죠? 네. 예. 최첨단 스마트 시대에 10년 전 사업을 그대로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의 정보 격차 현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재정관님 신용카드 사용하십니까?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카드 비밀번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아마 카드 비밀번호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불편 정도가 아닙니다. 현금 지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겨야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개번호라고 부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근데 그건 비단 시각장애인뿐 아니고 스크린 터치가 어려운 다른 중증장애인들도 노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 금융 정보를 다른 사람 손에 넘기다가 보니까 불편도 하지만 위험한 사고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예,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용 기기에 대한 표준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기기들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기기들이 현장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어폰 구멍이 막혔다든지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장애인들은 카드를 또다시 남의 손에 넘겨야 하고 사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관님. 네.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기들, 우리 시에 설치된 기기들, 네. 혹시 그 관리 상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점검한 적 있습니까? 네,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시청 내 말씀하십니까? 네, 시청도 그렇고 각 구군청이라든지 각 사업소. 그럼 관공서 말고 네. 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노인분들이나 관공서에서만 사용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개별 기관별로 설치된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 설치된 그 ATM 기는 기관별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애인용이 이제 거의 한 50%는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교체하면서 비장애인용을 장애인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확대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금 지급기는 금융 서비스 정보화 기기입니다. 네. 정보화 기기 사용에 있어서 우리 시민 누군가가 불편을 겪고 더군다나 위험한 사고에까지 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나서서 이 관리 상태가 어떤지 전수조사하고 네. 문제가 있다면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 지도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이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재정관님이 협조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협조 차원이라는 것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우리가 또 금융감독원에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는 그 전수조사 결과를 제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달린 거지. 이거 우리 시민의 그 안전과 편의에 해당되는 건데 금융감독원이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이 행정을 하려면 행정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업무가 간접적인 역할은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건고인 그 부산은행이라든지 농협 같은 경우는 이 ATM 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은행은 지금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100%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기 설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행정 서비스 정보화 기기 민원 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점자 표시되어 있어서 가보니 이거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물론 직접적인 역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점자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음성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도입하는 건 다 음성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화 시스템 BIS 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BIS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이제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입니다. 주로 정보 내용은 이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정보 덕분에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용한 시스템을 우리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상훈 씨. 몇 번 버스가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타는데 없으면 거의 못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음성 지원만 해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네,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을 착안을 하고 음성 지원 서비스는 내장은 되어 있습니다, 기기에. 그런데 이제 막상 이걸 적용하려고 보니까 버스가 여러 대 동시에 이제 도착할 경우에 이게 혼란이 생기고 또 버스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경우에 또 이 잡기 어렵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는 일부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도 혼자 버스 탈 수 있겠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버스 안에 보면 정류장 안내 소리로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으로 해주면 훌륭한 정보 제공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이 부분도 참 좋은 착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시에서도 2년 전에 이게 이제 민자 광고 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교통국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 격차 해소이고 정보 접근성 보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비단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실국의 정보와 관련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계획 초기부터 우리 UCT 정보 담당관이 적극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BIS에도 음성 지원이 처음부터 들어갔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처음부터 되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BI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음성 지원 시스템은 내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설하면서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걸 응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현장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미 기술 개발까지가 사실 어렵지 그걸 활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 재정관실 내에 네. 방송통신 담당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앞에 준비된 안대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조금 이따가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썼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벗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재정관님. 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네, 청각장애인 TV 시청이라고 폐쇄 자막 제공해야 한다는 화면은 나오고 있는데 음성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예. 어떤 뉴스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 중앙뉴스에서는 자막, 그 폐쇄 자막이 제공이 되는데 네. 지방 뉴스가 시작되면 이 폐쇄 자막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네, 네, 네.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지방 소식 몰라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사실상 방송법의 이제 권장사항이고 또 이제 2015년까지 목표 연도를 설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역시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M기가 마찬가지로 관장하기도 힘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뭐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현실을 알기 위해서 네.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 네. 이제 안대를 좀 써주십시오. 네. 네, 안대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대는 제가 벗으시라고 할 때까지 계속 좀 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잡지 말고 밟으세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네. 공익 광고입니다. 네. 예, 뭘 실천하지 말고 뭘 실천하라고 했나요? 예, 이해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뭘 밟지 말고 뭘 올리고 뭘 잡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이 부분 제가 기담아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듣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TV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뭐 폐쇄 자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뭐 화면 해설 기능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방송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방송위원회 보고서에 하면 지역 방송사에 네, 그 지역 방송사에 그 장애인 방송 제작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 내용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 내용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 업무 역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또 이제 그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목표 설정도 거기서 승인을 하고 또 실태 조사도 거기서 하고 지도 감독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협조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조적인 차원이라도 우리 지역 방송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파악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제 직접 파악해보다 이미 이제 방통위에서 파악을 해서 고시를 하고 뭐 있기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결과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인터넷 방송 바다 TV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자막과 화면 해설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 바다 TV는 뭐 아주 장애인 방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는 100%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뉴스 원고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뉴스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해설은 어떻습니까? 네. 화면 해설은요? 시각장애인은 화면 해설은요? 네, 화면 해설은 뉴스 원고를 바로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화면 해설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뉴스 원고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화면 해설을 어떻게 뉴스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요? 화면 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말로 써주는 건데요. 아, 음성 말이죠. 네네. 네. 그것은 이제 소화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시각장애인은요? 바다 TV 소식 몰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단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 안 하고 계십니다. 예.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방송법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방송사에 대한 내용은 그 개정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2015년까지 이제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자막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해설은 10%, 수화일 경우에는 5%를 장애인 방송으로 제작해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안경 밑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상 그렇습니다. 예. 안대 벗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쓰시는 것도 사실 답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방송 접근성 보장. 네네. 자막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법에서도 방송 접근성 보장을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아, 네네. 예. 네. 우리 시 차원에서도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역의 방송사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네. 또 요구 감독할 거는 하고 네. 또 만약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저 업무를 이제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법원에 저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업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가 사무로 이제 가지고 있고 국가 지방 사무이지만 사무로 이양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협의를. 예, 무슨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지역민들의 방송 접근성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협의를 하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재정관님, 시각장애인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지원 프로그램하고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활용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웹 접근성만 보장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웹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우리 부산시청 홈페이지는 지난해 전면 개편해서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다른 우리 주요 기관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아우, 몸이 아련한다. 피곤한가 봐야다. 동통아대학교 의료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픽 링크 탑 홈기프, 그래픽 링크 탑 로그인 기프, 탑 마이 기프 이미지 버튼, 탑 사이트맵 기프. 뭐야? 하도 못 알아듣겠잖아, 이거. 환영한다 해놓고. 딴 병 와야지, 뭐. 입을 상급 내분비 대사내과 진료시간표입니다. 아, 그렇지. 입을 지목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너, 높은 당뇨병 발상선, 곧 원리암 공리암, 원리암 하이암. 그 올려줘? 이 날이 좋겠구만. 영화 전당 빙그루프가 그래 좋다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역학 이전당 오시는 길 안내입니다. 이미지. 목록 시작해서 오시는 길 약도 이미지 이미지. 교통정보 안내 이미지. 뭐야, 이거? 교통정보 안내 이미지 이미지. 이게 다가 높은 부산국제영화제 한번 가보자.
산복제 영화제 림남날 자 랭크 날짜별 시간표 페이지 열림 문자 열차기 영어 한글 림남남 즉시 랭크 JPBF 여친 남친 아, 여친 남친. 메가박스 해운대 일관 메가백스 해운대 일간에서 하는 김종 거. 1400 14시, 오후 2시 안에. 랭크 영화 예매 영화 예매. 문서 시작 헤딩 1 부산 영화제 메뉴 헤딩 1의 하위 메뉴 헤딩 스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 얘기 안 되잖아. 예,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시각청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웹 접근성 시관화 산하 홈페이지는 뭐 상당히 수준이 있고 정부에서 평가 결과 매년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산 지역에 있는 뭐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만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계적 의무 적용 범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웹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정보 편의 제공 의무가 이제 되어 있는 기관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의무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009년부터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 4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국공립학교, 또 종합병원, 복지관 등 이런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는 2009년부터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쭉 가는데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법인까지 이렇게 웹 접근성 보장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되면은 전 이제 기관들이 웹 접근성 보장을 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차별받은 이제 개인이나 단체가 이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직권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여기에 이제 시정명령을 할 때 불이행할 때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주요 기관들이 이 규정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 웹 접근성 실태 조사한 적 있습니까? 네, 이 업무 역시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이제 매년 웹 접근성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시도 이제 같이 주관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고 우리 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 평가표입니다. 우리 부산 성적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은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타기관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부진한 쪽이 좀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지금 시 산하 기관은 뭐 괜찮다라고 했는데 구군청 같은 경우에 낙태 점수도 많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이게 2010년 결과거든요. 네, 시청은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은 뭐 최고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인데 지금 매년 이제 연차적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시도 또 좋아졌습니다만 더 좋게 이제 개편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뭐 연차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는 계속 개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13년 4월이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 뭐 대규모 송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뭐 우리 시 산하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른 기관은 이제 시산하 기관이 아닌 지역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2차례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차례 했고 금년에도 지난 6월에 했고 금년 10월에도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역량이 부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과 컨설팅도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개발자를 위한 전문 교육도 행정안전부 교육기관이 의뢰해서 좀 질 좋은 이런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려와서 교육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컨설팅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시에서 행정적인 협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시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육은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홍보가 시에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웹 접근성 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이제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의무화 그 대상 기관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관 자체의 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총괄 하나의 지도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해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관님, 기관 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지만 이 기관이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그 기관 역시 우리 지역의 기관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해결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입니다. 기관 자체의 문제이다. 기관 자체가 해결할 것이다. 국가 사무이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기관이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 시의 정부와 책임관인 UCT 정부 담당관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적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실태 조사라든지 진단이라든지 그 평가를 해주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는 이제 각 기관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인은 하십니까? 시정 조치에 대해서, 시정 결과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네네. 그 확인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 중에 3차 기본 계획 안에 그러면 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2013년 4월에 대한 어떤 대책이 들어 있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접근성 보장 부분이 이제 좀 누락된 미비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정보 격차 해소 부분은 우리가 정보화 기본 계획에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제 기본 정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웹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 3페이지 하셨는데 이게 3차 계획서거든요. 네. 634페이지짜리. 이 책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 격차 단 3쪽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웹 접근성에 대한 건 한 줄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냥 구태구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저기 요약된 저 몇 줄 저거거든요. 정보 격차 해소가 뭡니까? 정보 격차 해소가. 웹 접근성 보장돼야 정보 격차 해소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은 당연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화 기본 계획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에 도래되면서 우리 이제 전체 기관의 그 정보 산업을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 기본 계획에 들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들으면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법을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그 법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우리 지역의 정보화 책임관이고 또 우리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고 정보 접근성 보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이나 민간은 물론이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보 접근성 보장, 정보 격차 해소 우리 UCT 정보 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어떤 그 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5년은 단호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체적인 대책 세우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성관님, 지금 초스피드로 달리는 최첨단 스마트 시대입니다. 네. 10년 전 사업 그대로 붙들고 언제 정보 격차 해소되겠습니까? 세상이 확 바뀐 만큼 격차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대책도 달라져야지요. 3차 정보화 계획 내용 필요한 실태 조사들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폭 수정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중에 10년 전 계획 그대로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정부가 기본 계획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왔다는 의미지 10년 전 계획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사자입니다. 예. 지금 중고 PC 보급, 정보교육 그것만으로는 정보교육사에서 결코 되지 않.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 컴퓨터 못 써서 인터넷 접속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웹 접근성에 대해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10년 후를 내다보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까? 의원님 실제로 그게 기본 계획에는 설령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웹 접근성 보장 업무가 우리 시 같은 경우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2013년 4월에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립하실 방송통신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도 이거 방통위 사항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방송 접근성 보장을 위한 내용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할 역할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다음으로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 당사자하고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정보 접근성 자문단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개별 사업을 하면서는 당연히 그렇게 협회와 단체 그런 분들을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또 부분이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UCT 정보 담당관은 법에서 정한 우리 시의 정보화 책임관입니다. 각 실국의 정보와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연계도 하고 그리고 민관과의 적극적인 어떤 협의를 하는 등 우리 부산시의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정보통신 분야 베리어 프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들 수렴해서 의원님 생각에 하여튼 저희들 의원님 생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고 있겠습니다. 네. 재정관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렇게 슬쩍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 협조해 주신 선물로 안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이 사회로부터 도태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정보의 배려 프리 부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문화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성공적 영화제 축하드리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문화의 배려 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의 베프리는 우선 문화시설에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그 문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화 베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문화 접근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문화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물리적 접근성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하는 영상도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제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 역시 우리 시민인 부산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영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는지? 네.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와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보면
자원봉사자가 한참 설명을 하고 있으면 영화관 안에서 여기저기서 좀 조용히 하라, 나가라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각장애는 무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영화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자원봉사자한테 영화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화면 해설입니다. 요즘 들어 화면 해설을 곁들인 작품은 영화는 물론 드라마, 다큐멘터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01년도엔 괴물 하나밖에 없어서 별로 볼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겨서 좋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 TV 방송이라든지 모든 영상물에 이렇게 화면에서 다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도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화면 해설과 장막만 제공되면 종합예술인 영화를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영화 괴물이 우리 부산에서 화면 해설 영화 1호로 탄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겁에 질린 형사와 세주는 얼굴만 내밀고 하수구 입구 쪽을 쳐다본다. 또 한 명 나온다. 이번엔 꼭 핸드폰 잘 터지는 사람. 괴물이 하수구 안으로 이동됩니다. 붉은색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고 사람의 두개골 하나가 툭 떨어진다. 괴물은 입을 벌려 사람의 뼈를 쏟아내고 현사와 세주는 공포에 빠져 잠든다. 네, 2006년부터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본의원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 특수 영상 제작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9년에는 국제영화제가 함께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실버 장애인 전용관이 개관되었고, 이것은 세계 국제영화제 사상 최초이고 또 유일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또 시청자 미디어센터도 국제영화제위원회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국장님, 개인이나 개별 기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 양적, 질적 발전을 하기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 해설 지원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향 자막하고 한글 자막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우리 부산으로 옮겨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또 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거의 모든 정보나 자료들이 영상물로 사실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 시각청각장애인들도 영상정보와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문화의 장벽 없애기이고 영상문화 접근성 보장인데,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역할 반드시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할 게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때까지는 좀 무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앞서 나가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컨대 영산대학교 또 동맹대학교, 내년에는 이제 동맹대학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지금 시청자 미디어센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이 우리 시 영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부장님, 영산대학교 강의 제가 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중요한 우리 아주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활용하시면서 시각 역할을 하면 아마 그 효과가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최고의 건물 영화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우리 문화의 배려풀이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는 아마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갖춰진 모든 시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에 있은 접근성은 아직까지도 좀 미흡합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개관을 했고 차츰 이제 그 내용을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우리가 달팽이의 별을 소극장에서 한 4회 상영을 했습니다. 보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늘려나가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애칭 두레라움 의미가 뭡니까? 예, 두레는 순 우리말로 함께 모인다는 뜻이고 또 라움은 즐겁다는 뜻인데 함께 모여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시각청각장애도 함께 모여 즐겁게 영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전당에 영화 보러 갔는데 만약 영화 볼 수 없으면 그건 영화의 전당도 아니고 이미 문화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비단 영화의 전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각종 문화 행사 그리고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접근성 보장은 단순한 물리적인 접근성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문화 콘텐츠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문화의 배려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 접근 보장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에 그 전시품의 명패나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녹음 음성으로 제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거 수화 통역 비디오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이거 필요한 일인데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야구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한번 가볼까요? 야구장을 찾은 유길상 씨. 그러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의 상황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잠시 후 유길상 씨도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부산 갈매기들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이유.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라디오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국장님. 네. 불편하게 왜 야구장에 갔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현장의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걸 같이 느끼고 싶어서 뭐 힘들게라도 야구장을 간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활동이고 사회참여이고 스포츠 문화 콘텐츠 접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관광지 해운대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못 올라가겠네. 여기 경사로가 있네. 이렇게 뒤에 있으니 모르고 지나칠 뻔했네. 저기 유모차가 올라가 있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저기 빈 돌아오면 경사로가 있어요. 경사로가 있으면 좀 표시를 해놓으면 헤매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경사로 위치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꼼꼼한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사로 위치를 임의로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네. 예, 그러나 경사로가 어디에 있다,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다를 적어도 거기 관광 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표시해줘도 저렇게 헤매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또 우리 문화유적지 한번 가볼까요? 자, 문화유적지 가면 설명문 안내판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음성 체험만 해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그 문화유적지 유래를 알면서 좀 제대로 관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음성 지원은 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관광지 안내를 설명을 하고 문화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해설사는 어디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럴 때 음성 지원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 접근이고 또 접근성 보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 촉지도 하고 음성 지원 부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UCT 관광 안내 서비스 아시죠? 예, 이게 터치 스크린 방식이어서 이것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지원 장치하고 또 음성 지원이 되더라도 대부분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거나 어린이거나 노인일 수 있으니까 쉬운 말로 또박또박하게 음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문화 콘텐츠 접근성 보장해 주시겠답니다. 예, 이제 제가 눈 떨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관심이 좀 부족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독서장애인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우리 시청사에서 화면 해설 영화 시사회 한번 어떻겠습니까? 이거 공무원들 대상으로 확실한 문화 배리어 프리 경험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우리가 수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우리 시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사에서 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그 공간이 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할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 보고 야구장에서는 야구 보고 또 축제 관광지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문화 접근성입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어떤 편의시설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진정한 문화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컨텐츠 접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의 전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배려프리 선진문화도시 부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안들을 많이 알게 됐고 또 의원님을 통해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문화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또 조금 아까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예산으로 빨리 시급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갑작 빠른 시일 내에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제가 특별한 초대를 하겠습니다. 안내 네. 좀 써주시겠습니까? 안돼. 네. 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17회 영화제도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화면에서도 제작 상영하고 또 실버 장애인 전용관도 설치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모든 영화관에서 비디오프리 영화가 상영될 날이 올 거라고 기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국가나 우리 지역사회가 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지적이나 또 말씀들, 질문을 주셨는데, 여태까지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가 그러한 어떤 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또 대단히 안타깝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아마 또 일시에 완전히 해소하기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시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 영상 제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그 수요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특수 영상 제작 보급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청각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모든 또 장애인들 분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챙기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수영상 제작 보급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이고 예. 그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예.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영상도시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수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서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부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영상 관련한 전담 전문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 시민의 영상문화 접근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상산업도시 우리 부산에서 어쩌면 또 탄탄한 하나의 전문 직업군,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해 원 의원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어서 오늘 정보, 문화 등 비물리적인 환경에서의 배려풀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들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들인데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이런 또 실태 파악도 하고 하나하나 이것을 또 보완하고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제 시정 질의에 대한 답으로 이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배려풀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구체적인 업무 분장과 함께 조직 정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 배려풀이의 이런 업무 전담 직원을 또 배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현재 우리 복지건강국에 전담 직원 2명을 제가 배치를 해서 전담을 또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업무들은 시정에 또 여러 부서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그런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실장 책임하에서 각 부서 간부들이 계속해서 의논도 하고 또 협의 조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실국 내의 업무 분장은 지금 현재 복지국방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의 이 배려풀이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연계하고 총괄하는 어떤 부서 그런 전담 조직 이런 것들을 시장님 직속이나 또는 기획실 산하에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이제 정책기획실장이 총괄해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 2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별도의 조직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풀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건강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행정, 의회, 언론, 교육기관 그리고 시민, NGO 단체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시민운동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협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확인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배려풀이 실현 부산 실현 역시도 그 시집행부의 노력과 그리고 시민운동 또 의회의 조례 제정 등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 또 우리 기업 등 모두가 함께 걱정해야 될 그런 또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직, 뭐 이런 어떤 협의체 이런 게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한번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들으시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지역사회 전체 분위기 이런 또 행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는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이끌어내는 것이 관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제 안대 벗으셔도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 밝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다 해도 입장이 다르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대는 시장님께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배려프리 부산 실현, 부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려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 실천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통합사회, 편하고 안전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부산 배려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